오경훈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구본철 의원께서 습관적으로 우리 한국당 좀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내려오셨을 때 오늘 우리 공화당 입당원서 쓰시겠냐? 쓰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진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번 국회에서 좌파 연합 장기 집권 수단으로서 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술은 저희들에게 이제 식상한 적폐청산 이 프레임 가지고만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친일파니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토착 왜군이 매국노니 이런 이제 프레임을 또 씌우겠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저들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려는 조짐은 우선 공수처법안이라든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이런 걸 다루는 이 4개 특위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주고 연동형 비례제를 다루는 정계특위위원장을 자기들이 갖겠다라고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며칠 전부터 지난번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고 했을 때 국회 충돌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고발된 야당 의원들을 59명을 경찰 소환 조사를 며칠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야당 의원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데요. 이 국회 선진화법 처벌 규정이 굉장히 좀 셉니다. 그래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 국회의원 출마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좀 소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이렇게까지 딱 으름장을 놓으니까 다음 회기 때 저들이 패스트트랙을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지난번처럼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마 카메라 앞에서 조금 하는 신임을 하겠지만 그분들은 자기 소신과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의 여러분들처럼 자기 목숨과 자기 정치적 생명을 내어줄 그런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참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 역시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자체적으로 과반수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그거를 이번에 기필코 밀어붙이려고 하는가?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과반수 확보를 못하더라도 2중대, 3중대를 내세워서 그들과 좌파 연대를 해서 좌파 연대 장기 집권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우리 공화당도 의석수 늘리는 데는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원진 대표님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우리 의석수, 우리 당리 당략에 의해서 당론을 결정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반드시 하지만 옳지 않은 것은 절대 아무리 우리에게 이익이 좀 된다 하더라도 결코 그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제가 좌파 연대 장기 독재 음모이기 때문에
결연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좌파 연대 독재 음모 연동형 비례제를 분쇄하자. 두 번째,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 중 한 가지가 좀 전 최지민 동지도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을, 애국심 가득한 저희들을 친일파니 매국노니 심지어 토착 왜군이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폐청산도 어느 정도지 2년 3년 되니까 사람들이 다 식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한일 긴장관계를 잘 틈타서 저희들을 친일파니 매국노니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듯이 지금 같은 이 판국에 아베 편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 동경으로 이사 가시든지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유시민 씨에게 자기 말 그대로 똑똑히 되돌려 드립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심각한 이 상황에서 김정은 편드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똑똑히 생각해 봐야 한다. 아니면 평양에 가서 살든지. 한마디 더 붙입니다. 가서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시라. 돌아오겠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거기 더 나가서 지금 청와대의 왕수석 노릇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연일 자기 페이스북에 매국 죽창가 이런 얘기, 더 나아가서 엊그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자기들은 애국 세력이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저희들은 이적 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조국 수석 얘기를 그대로 한번 돌려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 누가 애국 세력입니까? 누가 이적 세력입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어느 정도 유분수지, 이렇게 애국과 이적을 함부로 뇌까리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은 정말 각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시급한 한일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야당, 우리 공화당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지들께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내년 총선 전략, 장기 독재 음모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제를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2중대, 3중대까지 내세워서 과반수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연합 장기 독재를 계속 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말 애국심 가득한 우리 애국 세력들을 매국노, 친일파, 토착 왜고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에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애국 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저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토착 외구,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토착 오랑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람들이 일제 36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수천 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오죽하면 트럼프한테 우리나라를 속국이라고 이렇게까지 그냥 얘기를 편하게 그냥 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임진왜란은 기억하지만 병자호란은 알지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살수대첩이 누구랑 싸웠는지도 모르는 모양이고요. 안시성 전투가 누구랑 싸운 건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역사를 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중국이 무역 보복을 했을 때는 단 한마디 목소리도 못 내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저희를 토착 왜구라고 한다니 정말 가소롭습니다. 저는 토착 오랑캐가 북쪽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사진 다 보셨겠지만 김여정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는 한 손 악수를 했고 시진핑 만났을 때는 90도 인사하는 거 여러분 사진 다 보셨죠? 문제만 생기면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달려가서 형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다 보셨죠? 그게 토착 오랑캐 아닙니까? 그 토착 오랑캐가 지금 남쪽에도 있습니다. 정말 얘기해야 될 때는 한마디 뻥끗도 못하고 그저 일본에 대한 우리 민족 감정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는, 정말 그 과정에서 우리 외교적, 경제적 손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저 내년 선거만 이기겠다는 이런 정말 매국적인 문재인 민주당, 정말 우리가 내년에 반드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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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내년 우리 공화당 반드시 승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 구출합시다!